한 끼 식사 뒤에 숨겨진 인생의 전환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80세가 된 아직도 응급의학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김병철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생과 사의 순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미세한 선택 하나로 생명을 잃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지위로 삶을 이어갑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살려낸 환자의 숫자는 이제 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생명 중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강했고 평범했고 가족들과 웃으며 살아가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들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지 건강 상식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신전, 아니 남은 생전체를 받고 노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반전치입니다. 이 둘에서 전할 세 가지 삶의 지혜. 지금부터 저는 노년 뒤에 꼭 알아야 할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생활 속의 금지 사항이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직후의 욕실, 사용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 식후 산책이 아닌 등산 심장을 멈추게 하는 오해, 식사 후 낮잠 상료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몸. 이제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생사의 경계선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지혜, 식사 후 욕실은 뇌졸중을 부른다. 좀 개운하게 씻고 울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말이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아십니까? 일순자 할머니는 매년 명절마다 제 병원에 찾으셨던 분입니다. 청소 건전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추석,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몸이 찌뿌둥하다며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욕실에서 할머니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발견 당시엔 이미 쓰러져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의 몸은 대부분의 사유를 위장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소화를 돕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사람의 급변이 발생하여 뇌혈관이 퍼지기 쉽습니다. 할머니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식사 후 찜질방이나 사우나 혹은 뜨거운 욕조에서 몸을 푸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소한 행동이 글러온 비극이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사례, 건강을 자랑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평범한 행동이 부르는 치명적인 전달.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눕는 게 뭐 어때서? 쟤도 그러고 나른하니 살짝 눈을 붙이자.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한 번쯤은 입에 올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던 행동 하나가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청신을 점심만 먹고 나면 그때마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늘 그랬듯 이불을 펴고 잠시 누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일상,
익숙한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평범한 점심을 마친 게 누운 채로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숨결이 무너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의 태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리선이 역류하여 폐로 들어가는 크림성 폐렴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김지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뇌 속의 산성물질이 식도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목과 후두를 자극하고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가면 염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크림성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불편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겐 작은 염증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파장으로 번지곤 하지요. 기다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폐렴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몇 걸음 걷는 습관만으로 여러분의 폐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몇 걸음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부모, 조부모가 방 안에 누운 채 조용히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알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의 그림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 우리 몸의 중심인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잘못된 리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식사 후 뜨거운 물로에 목욕 심장의 침묵을 부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평소라면 그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라면 그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리듬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지요. 저는 지난주 응급실에서 3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분들 모두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범한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는 순간 모든 에너지를 소화기관으로 집중시킵니다. 혈액은 위장으로 몰리고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특히 문연층이 약해진 심장과 혈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심장마비입니다. 실제로 식사 후 찜질방을 찾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례는 전국의 응급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정사무 할아버지는 청소산을 오르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든든히 드신 후 몸 좀 풀자며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더는 뛸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익숙한 습관이 식사 직후라는 조건 하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저는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후 1시간만 기다리십시오. 그 단 1시간의 인내가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식후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 식사 후 과격한 운동, 건강이라는 착각이 부르는 심장의 균형.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살이 안 찌지.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은 너무도 강력해서 때로는 그 타이밍의 위험성조차 우리가 놓치게 만듭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정시철 할아버지 역시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점심 식사 후 산행을 일상처럼 해오셨던 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건강한 삶을 스스로 축복처럼 누려오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마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산중턱쯤에서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행하던 친구들의 딸은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30% 이상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이은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이 혈액을 대량으로 요구합니다. 그와 동시에 근육이 운동으로 인해 혈류를 요구하면 심장은 양쪽에 동시에 피를 보내느라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활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폭발시키고 뇌절과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째, 혈압의 급변. 식사 후 격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위장과 근육이 동시에 피를 요구하면 심장은 과열된 기계처럼 폭주하고 결국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거나 급간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며 곧바로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 장애. 소화기관은 휴식을 통해 천천히 작동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혈류가 분산되면 소화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복통, 더부룩함, 설사 등 각종 위장 장애가 따라오게 됩니다. 셋째, 허전성 발작.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결과입니다. 허전성 발작이란 뇌나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극단적인 혈류 부족 상태입니다.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경우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강조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단순한 영유의 시간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 식사 후 30분 인생을 바꾸는 단 30분의 지혜.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롭게 늙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지혜는 제가 응급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얻은 피와 눈물의 두근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의 위산 역류의 시작. 뜨거운 무급 뇌저류와 심장을 동시에 위협하는 습관. 과격한 운동 심장에 극심한 압박을 주는 착각된 건강관리. 이 3가지 너무나 평범하고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천에 사시는 이지연 할아버지도 그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빠른 대처로 생명은 건졌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평범한 일상이 더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아무도 우리에게 밥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매번 그 질문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빨리 했더라면, 조금만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삶은 물론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록 김영철 박사의 생명 수첩 식사 후 피해야 할 3가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50년간 손으로 직접 기록해온 생명 수첩의 3가지 원칙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절대 눕지 마십시오. 둘째, 1시간 이상 지난 후에만 목욕하십시오. 셋째, 격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하십시오. 이 3가지 원칙은 복잡한 의학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스스로 알려주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드렸다면 부디 이 사실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반지 버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를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30분. 그저 배부른 여유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 건강을 위한 황금 습관을 가질 노년의 삶을 바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들. 의사 선생님들은 늘 강조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저 식사를 마친 후의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남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습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매일 반복하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 객세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뒤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습관.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아있기 속 편한 삶의 시작. 밥만 먹고 바로 눕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속이 이토록 편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많은 태산에 거주하시는 김옥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수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수없이 드셔보았고 민간요법도 다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르게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화제를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속이 편안해진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바른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몸을 기스듬히 기댄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 속쓰림, 가슴 통증, 만성 미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위와 식도 사이의 관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바른 자세로 식사 후 30분을 보내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오늘 식사를 마치신 뒤 어디에도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드셔보십시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그저 30분을 앉아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속 편한 노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약보다 나은 하루의 처방전. 기존에 거주하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속쓰림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식사만 하면 명치가 뻐근하고 속이 비어있는 듯 아릿해지는 고통을 수십 년간 견뎌오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권유로 식사 후 10분이 지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끓인 물을 살짝 식혀 입에 머금듯 마시고 천천히 목을 따라 내려가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이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약보다 물이 더 낫습니다. 속이 편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벽을 분포해주고 순간효소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의 위장은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물 한 잔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물의 온도는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를 수축시켜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저녁 식사 후 이 습관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정화의식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짧은 대화 마음을 돌보는 최고의 성화제. 예전엔 밥 먹고 각자 TV만 봤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이 말은 울산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매일 식사 후 1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이다. 예전 추억, 때로는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까지 따뜻한 목소리로 나누곤 합니다. 이 작은 대화 시간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는 가족만의 치유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밝은 대화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순간 활동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매우 큽니다.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의학적 질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 상처는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때로는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오늘 식사 후 가족이 곁에 있다면 그 손을 살짝 잡고 말을 걸어보세요. 혼자 계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을 떠올리며 편지 한 줄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동시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30분의 기적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환경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기,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짧고 따뜻한 대화 나누기. 이 3가지는 약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크고 어떤 병원 치료보다 더 지속적입니다. 식사 후에 30분. 그 시간은 당신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정화되며 삶이 다시 감정을 찾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당신 스스로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습관, 식후 30분 뒤 천천히 걷기. 건강을 향한 가장 부드러운 움직임. 걷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정영수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를 조용히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식후 나른함을 털어내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오랫동안 복용하시던 단료야지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그저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운을 다시 정돈하는 힘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30분 정도는 충분히 쉰 후 천천히 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빠른 걸음이나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은 피하시고 주변을 산책하듯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연을 천천히 바라보는 그 여유가 몸의 리듬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날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이 곧 건강을 향한 가장 부드러운 한 걸음이 됩니다. 정리하며 식사 후 4가지 습관, 작지만 위대한 변화. 이처럼 우리는 이미 야지 않은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30분간 앉기,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식사 후 30분 뒤 천천히 걷기. 이 4가지는 단지 의학적 권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조용히 바꾸는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식사의 철학, 먹는다는 것에 담긴 생명의 질서. 식사는 단지 뒤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직후에 쏟아지는 졸음과 무기력,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보라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의자는 더 이상 젊은 날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금방 움직이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몸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례, 과식이 위협이 되는 순간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부산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는 평생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으셨습니다. 4끼니 2그릇을 기본으로 드셨고 배불러야 식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가슴이 꼭꼭 조여오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밝혀진 원인은 과도하게 팽창한 위장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위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배부름은 곧 과부하일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황금 비율, 손바닥 밥상 반씩의 몸이 정직하게 알려주는 양.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황금 비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당신의 손바닥입니다. 밥은 손바닥 크기 정도, 반찬도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갈 정도, 단백질, 채소, 곡류를 골고루 소량씩, 이 양을 기준으로 식사를 하되 한 입 한 입을 20건 이상 꼭꼭 씹어 드시고 입안에서 음식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좀 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식사의 끝입니다. 배부름의 100%가 아닌 70에서 80%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식탁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생명을 돋돋는 음식, 무엇을 먹을지도 중요합니다. 식사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반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식식이 채소는 잔의 움직임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면역력을 키워주는 천연의 약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은 하루 3끼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제된 흰쌀보다는 잡곡밥, 현미 등 천천히 소화되는 곡류를 섭취하십시오. 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노년의 식사와 마음 먹는 것 이상을 먹는 시간. 식탁은 단지 음식을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추억이, 관계가, 그리고 마음의 기운이 함께 누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먹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느끼며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식사는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30분 회복과 치유의 시간, 인생을 바꾸는 골든타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과 식사의 양과 질, 그리고 식단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지도 말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몸은 욕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포만도 지나친 절식도 결국은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의 신속도를 낮추는 것이 식량을 지키는 길. 실제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잡곡은 단 흡수 속도가 느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식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체내 리듬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든든한 담태가 되어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음까지 풀어주는 식후의 선물.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에 짓눌러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땐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한 잔이 큰 위로가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식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나서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젠 식사만큼인가 차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몸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위장을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이완시켜주는 소소한 위식이자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만성질환 약 복용 시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식사 후 약 복용 시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대부분 위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 복용하는 약은 약효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예상 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복용 시간은 식사 30분 전 또는 식후 2시간 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우 할아버지께서는 식사 직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넘어진 뒤 고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작은 순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은 삶이었습니다. 약 하나, 시간이 전부입니다. 다시 정리하는 핵심.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식사의 양, 질, 시간, 그리고 자세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고 몸을 회복시키며 마음을 다독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식사 후 30분 자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긴 세월 수없이 많은 분들을 지켜보며 단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 첫 30분.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시간이며 치유의 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눕지 마십시오. 편안한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가족과 조용한 담소를 나누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상철 할아버지는 40년 가까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딱 30분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신 이후 약 없이도 편안한 속을 되찾으셨고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그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에는 40년의 습관을 바꾸며 얻은 시간이 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는 가장 좋은 활동은 느린 걸음입니다. 빠른 걷기나 격한 움직임이 아니라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듯 꽃을 감상하듯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 아파트 단지를 조용히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십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하던 방류하지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걷는 시간이 내 몸을 돌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분의 발걸음은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식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식사 후 주의사항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식사는 그저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며 우리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가장 일상적인 치유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후의 30분이야말로
그 치유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약보다 강한 습관, 병원보다 가까운 예방법.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의 식탁과 의자, 그리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걸음으로 시작되고 걸음으로 정리되는 하루 회복의 리듬을 따라 처음엔 귀찮아서 튕기만 찾았는다. 이젠 식사 후 걷지 않으면 하루가 뭔가 허전해요. 걷고 나면 속도 가볍고 기분까지 밝아지거든요. 이 말은 어느 날 제가 만난 정영수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입니다. 그분의 하루는 그렇게 걸음으로 시작되고 걸음으로 정리되는 단순하지만 질서 있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충분히 쉰 후에 걷는 것입니다. 위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받아 소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몸에 대한 예의이자 건강한 습관의 핵심입니다. 식후에 스트레칭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의식. 만약 식사 후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고 싶으시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뒤집거든요. 뒤지기를 펴듯 온몸을 밀려보세요. 팔을 좌우로 천천히 벌리며 가슴을 활짝 여는 동작은 단순하지만 호흡과 가슴의 긴장을 동시에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체를 좌우로 살며시 비트는 동작은 잠운동을 자극하고 척추의 긴장을 완화시켜 식후 피로를 보다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작 역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도 소화해야 합니다. 식후 30분의 감정 정리. 식사 후의 활동은 몸만큼이나 마음에도 휴식을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대신 10장을 넘기거나 펜을 들어 글을 써보세요. 시를 적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일지 한 줄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활동들이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소화 기능까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의외의 비밀 도구가 되어줍니다. 전남에 거주하시는 이상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간은 눈을 감고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20분 동안 조용히 일기를 쓰는 습관을 10년째 꾸준히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드는 시간도 부드러워졌으며 몸도 마음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시간이 생기니 몸도 자연스레 건강해졌어요.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그렇게 고요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시간. 누워있지 않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며, 그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 차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절에 따른 식후 관리 여름과 겨울 더 섬세하게 돌봐야 할 시간. 여기서 한 가지 아직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몸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 식사 후 에어컨은 잠시 밀어주세요. 먼저 여름철 식사 후 곧바로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맞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위장이 활발히 쏟아지고 피부에서도 땀이 되어나오는 시점입니다.
이때 차가운 바람을 가다지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화되고 소화 기능까지 급격히 저하됩니다. 부산에 사는 정미영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곧바로 에어컨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에어컨을 식사 직후엔 틀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바람 세기를 약하게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젠 식사 후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람도 약하게 틀어줘요. 그게 훨씬 몸이 편하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의 말씀 식후 30분, 하루를 고요히 정돈하는 시간. 식사는 인생을 축소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니라, 어떻게 먹느니라, 그리고 먹은 뒤의 태도까지 모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습관은 단지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뇌, 혈관, 감정, 기억, 하루의 기운을 조율하는 전인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지혜는 의학적 정보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태도입니다. 다르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나누고 고요히 걷는 그 단순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이 소중한 식후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 이 30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회복과 예방, 그리고 인생의 리듬을 만드는 시간. 이처럼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황금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름철 식후 관리 시원함보다 부드러움이 먼저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식사 직후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과 강도입니다. 바로 몸에 직접 닿는 바람보다는 천천히 선풍기를 틀어 실내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일수록 시원한 음료를 벌컥 들이켜고 싶은 충동이 들지요. 하지만 그 유혹은 잠시 접어두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급속히 수축시켜 순간 기능을 방해하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 혹은 은은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과 위장을 동시에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겨울철 식후 관리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건강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엔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우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 식사 후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뻔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갔지만 그 이후로는 꼭 식후 30분을 실내에서 조용히 보내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바람맞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젠 꼭 시간을 지켜요. 겨울철에는 신단차, 기피차, 이자차 등 몸을 천천히 재워주는 따뜻한 음료가 몸을 고고해지는 든든한 밤새가 됩니다. 외식 후엔 더 신중하게 짜고 기름진 식사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 후입니다. 외식 메뉴는 집값보다 짜고 기름진 경우가 많아 위장과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곧장 눕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효율이 크게 올라가고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약 복용 시간차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식사와 약의 복용 간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처럼 시간을 민감한 약 등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약마다 흡수 속도와 작용 시간이 다르므로 겹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분의 차이. 그것이 때로는 약효를 살리고 부작용을 피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마지막으로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조용히 가라앉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때로는 응급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식사 후에는 꼭다리나 이웃과 전화통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혼자 밥 먹고 나면 괜히 마음도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미안이 되고 혹시라도 아플 때 바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할머니께서는 식사 후 어지럼증이 찾아왔을 때 딸과 통화 중이어서 빠르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한 생명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작고 조용한 습관이 만든 건강한 삶. 이제 여러분은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이 모두 거창한 노력이 아닌 우리 일상 속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결국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과 살아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 건강한 노후.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구체적인 건강과 장수의 기술들을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